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다. 근대에 들어 중국에게 주어졌던 역사적 임무도 완성됐다. 바로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이다. 이로써 중국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마련됐다. 중국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새롭게 탄생된 공화국은 반년이란 짧은 기간 안에 전국의 물가를 안정시켰다. 이 중국이 해결하지 못했던 고질병이었다. 농촌에서는 토지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약 3억 명의 농민들이 7억 묘의 토지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는 여정은 멀고도 험했다. 1949년 전 구간 운행이 가능한 철도도 아직 없었고 GNP는 겨우 27달러였다. 이는 평균 아시아 국가의 3분의 2 수준이었고 4천만의 수재민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신창이가 된 구정권과의 냉전 국면하에 탄생된 새로운 중국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까? 마오쩌둥이 주축이 된 제1대 중앙 지도부 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중국의 부흥을 이끌어갈 것인가? (1953년 11월 30일) 안산 철강소의 노동자들은 긴장과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중대한 역사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9시경 중국 최초의 철도 레일이 생산됐다. 100년 가까이 수입 철도 레일에 의지해왔던 중국 기관차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해 안강 철강소에서 중국 최초의 무봉강관이 생산됐고 중국 최대 규모의 자동화 용광로도 이곳에서 생산됐다. 마오쩌둥은 축하 전보를 보였다. 안강 철강소의 성과에 대해 1953년 중국 중공업 발전의 대사건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의 새 정부는 국민 경제를 회복시켰다고 자축했다. 의원들은 경제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在1952年国民经济恢复任务即将完成的时候，党中央毛泽东及时提出了党在过渡时期的总路线，就是要在相当长的一个时期内基本完成国家的社会主义工业化，基本完成对农业、手工业、资本主义、工商业的社会主义改造。这是一条社会主义工业化和社会主义改造同时并举的总路线。 그렇다면 1953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적 공업화 건설과 사회주의 개혁은 왜 동시에 진행되어야 했을까? 이것은 중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 1945년 중국 공산당 제7차 전국 대표대회. 마오쩌둥은 미래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다. 빠른 시일 내에 중공업과 경공업 시설을 설립할 것이며 중국을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바꾸겠다는 야망이었다. 그러나 그는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된 후에야 자신이 그린 중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94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은 세계를 무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군사적으로는 일촉즉발의 상황. 세계는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다.
냉전의 어두운 구름과 제3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를 뒤덮었으며 이는 중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Is that the Cold War isolated China, and which it did from the United States, without question, and the American embargo was certainly enforced, and so on. And so it cut off many traditional markets for Chinese goods to the West or to Japan. 신중국 설립 3일 후 소련 정부는 외교 각서를 보낸다. 세계 최초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게 큰 힘이 된다. 두 달 후 마오쩌둥은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향한다. 그의 첫 번째 출국이자 가장 긴 외국 방문이었다. 1950년 2월 14일 중소 우호 동맹 상조 조약이 체결된다. 我们和苏联签订这个条约之后呢，就对中国的国家的安全稳定乃至世界和平，都提供了一个巨大的法律上的保证，所以从这个意义上是非常大的。 조약 체결 후 마오쩌둥은 귀국한다. 그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기댈 곳이 생겼고 마음 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 북동쪽 국경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있었다. 개발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다. 미국은 함대를 파견하여 타이완 해협에 진입했다. 중국은 한국의 38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미군은 압록강까지 진입했다. 이것은 중국 새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한국 전쟁에 개입하고 미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북한을 지원하며 미국과 일전을 치른 한국 전쟁을 통해 중국은 국제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Well, the Americans made a serious mistake in terms of underestimating Chinese seriousness. The crossing of the 38th parallel, I think, was a mistake to begin with. 1950년 미국의 철강 생산량은 8,700만 톤, 중국은 겨우 61만 톤이었다. 약 140배의 차이였다. 세계 제1위 공업국가인 미국에 대항하여 싸운 중국은 국력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다. 그것은 진정한 강대국의 힘이었다. 중국인들은 강대국을 향한 길이 아직 멀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在这个时候呢，就面临一个问题了。你搞这个整个它这个国家经济发展计划怎么搞？没有别的办法，他只能学苏联，因为中国没搞过社会主义。 1920년대와 30년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보여준 계획경제 방식은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켰다.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 체제였다. 소련은 건국 후 1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국을 포함한 신생국가들은 이 방법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1952년 중소 양국은 경제 지원 문제에 대해 2달 동안 협상을 한다. 양국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소련이 중국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주요 건설을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의 공업 건설은 소련의 도움으로 가속이 붙는다. 1953년 첫 번째 5개년 계획이 세워졌다. 이는 계획과 실행, 수정의 동시 진행 방식으로 전개됐다. Great advantage of the planned economy concept is that it enables, quite frankly, it enables things to happen faster, and especially big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are really so necessary for the country when it's expanding as fast as it is. 열정이 불타는 시대였다. 생기와 활력이 가득했고 기계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중국에는 매일 변화가 일어났다. 매일 새로운 건설 계획이 시작됐고 중국이 경험하지 못한 공업 분야도 불탔다. 자동차 생산 공장, 비행기 제조 공장과 대형 발전 설비 공장 등이 건설됐다. 새 중국은 짧은 기간 안에 공업화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1951년 9월) 타이항산 구역에 살던 농민 리순다는 마오쩌둥을 세 번째 만난다. 그는 생산 설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낸 인물이다. 농민 6가구와 상호 협조팀을 만들고 각 가구의 생산 공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마오쩌둥의 생각과 일치했다. 1951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가 출판한 농업생산 상호합작의 결의에서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보다 더 많은 곡식과 공업 원료를 얻고 농민의 구매력을 높여 공산품을 팔 소비 시장을 마련하려면 반드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1952년) 말 전국에는 농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830만 개의 상호협력팀과 3,600개의 초기 농업 합작사가 나타난다. 농업의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1953년 개인 수공업과 자본주의 상공업도 잇따라 사회주의로의 변모를 시작한다. 主体是工业化三大改造是2亿就好比是一只鸟这个三大改造是鸟的2翼就2个翅膀有了这2个翅膀，我们的工业化才能够真正的能够得到实现。 사회주의로의 변화는 사유제에서 공유제로의 변화였다. 중국의 역사상 가장 뜻깊은 사회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변화는 당시 중국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중국이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은 1950년대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이후부터 중국은 국가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의 길 중 사회주의의 길을 걷게 된다. And I think that's a very sensible and rational strategy for any economy, particularly for China, which is a very poor economy, which faces all kinds of difficulties, and to allow a wild, uncoordinated, unregulated economy is inappropriate and would create tremendous difficulties for China's industrialization and for the lives and welfare of Chinese people. And so I have always believed, and I've always thought, that the path that China followed in the early 1950s, the path that it has groped its way towards since the late 1970s, was the most suitable path for China's development. 이것은 1950년대에 매우 유명했던 사진이다. 사진 속의 주인공은 리사오쿠이. 1953년 마오쩌둥은 빠른 속도의 제강 공장을 완성한 그에게 축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리사오프이와 신중국 건설자들의 열정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재련 노동자의 말에 그 답이 있다. 자신을 위해 일하는데 어떻게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의 국민은 처음으로 국가의 주인이 된 것이다. 1953년 중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에 걸쳐 총선이 진행됐다. 인민대표대회는 하급부터 상급 대표회의까지 개최됐다. 1954년 9월 제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된다. 중국의 인민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새로운 중국의 탄생과 함께 찾아온 중국 인민정부의 협상 제도는 계속해서 정부와 사회에 중대한 작용을 하게 된다.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자치제도를 시행해 민족의 평등과 지역 발전을 촉진했다. 사회주의 건설은 각 민족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이 조각상은 한 농민과 국가 지도자의 얽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푸얼반 투로무는 구정부 시절에 노역을 하며 무시를 당했던 농민이었다. 그는 60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 소유의 토지에서 황금빛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자신과 약속을 한다. 당나귀를 타고 베이징으로 가서 자신에게 행복을 알게 해준 마오쩌둥 주석을 만나 인사를 하겠다고 말이다. 그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베이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계속 걷다 보면 언젠가 베이징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emgekini soğandık 1958 yıl 5. maşınlan bağdı. Hükümetin apadı. Moşa küşke. Apağandıkin sizin ne biteliniz vardı? Moşa soğandık benim çıparıp asın bağ. Tepti konakam. Zaten Çin'in kayıt plajada ondan sonra çıparıp soğuktu moşa. Çilip bunu da uzun petro tikip gide. Çin 2. yılısı yine 59. yılı yine şu vakti de halk kurulduğunun vekili oldu 60 halk. Vekili oğandaki konukam hiç beşinci bağdı. Bana vakti de maşallah bana açıda halk koşulları siz başka yapın demey bir terektür etkesiniz deyip talep oğandaki bir televizyon vardı ki traktörün pini, halk basını diyendik. Mavşi bir traktör peşini. Teslim aldık ki keyimizde Tuncak'tan bir traktör geldi 59. yıl. 푸얼반의 이야기는 작곡가 왕로빈에 의해 사라무 마오 주석이라는 흥겨운 미녀로 만들어졌다. 이 노래는 지금도 불려지고 있다. 1959년 첫 번째 5개년 계획이 앞당겨 완성된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새 정부가 얻은 성과는 구중국의 100년 동안의 성과보다 컸다. 바로 그해 중국의 사회주의가 기본적으로 완성된다.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제도가 전면적으로 구축됐고 18년을 예상했던 목표는 7년 만에 이루어졌다. 사회제도의 확립은 중국의 성장의 기반이 됐다. 중국은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 시대로 들어서게 됐다. (1호) 계획이 순조롭게 완성되면서 중국 공산당은 국가 건설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1956년 4월 마오쩌둥이 발표한 10대 관계론은 중공업과 농업, 경공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련과 같이 모든 문제가 중앙정부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그 역할을 해나가야 하며
모든 민족과 국가의 장점을 배우되 단순한 답습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0대 관계로는 중국만의 사회주의를 찾아내는 과정이었다. 또 중국 공산당 8대 전국 인민대회를 위한 이론상의 준비였다. 我们并没有孤立的感受，这样我们就一定能够一步一步地把我国建设成为一个伟大的社会主义工业化的国家。 所以这个是主矛盾就发生很大变化，由过去搞阶级斗争就变为要不断满足人民群众不断增长的物质文化需要，和当时的我们国家的生产还不能满足这个需要，这个矛盾。因此，我们的党的主要任务就尽快的要发展经济建设，大力发展生产力。 중국 공산당 집권 후 개최된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중국이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선 후 처음으로 개최된 중요한 회의였다. 8대 회의 참가자들은 건국 후 7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웠다. 八大的提出的关于主要矛盾的思想，关于这个经济建设的思想，有好多都是富有创意的也包括创新精神的，包括这个社会政治建设、民主政治建设，包括执政党建设，这样一些思想，从目前来看，八大在党的代表大会历史上还是具有很重要的历史地位。 1957년 2월, 마오쩌둥은 최고 국무회의에서 국민 내부 모순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한다. 사회주의 사업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 마오쩌둥을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을 연구해 체계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다. 이때 중국은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도자들은 앞다투어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꿈을 실현하려는 열망이 너무나 컸다. 1호 계획의 거대한 성과 또한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자만심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 경제법칙을 경시했고 성과에 급급해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 장기적이며 다각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사회주의 진영이 얻은 성과, 중국 지도자들은 힘을 얻었다. 소련 제1서기 후르시초프는 15년 내 미국을 앞질러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10월 혁명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마오쩌둥은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15년 내에 영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1957년 11월 14일 인민일보 논설에 대약진이란 새로운 단어가 등장한다. 빠른 성장과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대약진 운동이 전국에 걸쳐 전개된다. There was a real struggle with a number of different ideas about how China was going to industrialize, and it wanted to industrialize very rapidly. So there were ideas like the Great Leap Forward, backyard furnaces. And many of these, while they were very well motivated, were flawed economically. 고속 성장은 농업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1958년 전국에는 농촌인민공사화 운동이 최고조에 달한다. 한 달 동안 전국 74만 개 농업생산협동조합이 합병돼서 2만 6천 개의 인민공사가 됐다. 정상적인 경제 질서가 파괴되고 심각한 자연재해까지 겹쳤다.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에는 국민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1960년 곡식과 소매 생산량은 10년 전의 수준으로 하락한다. 1957년 극소수 우파는 당의 재정비 분위기를 틈타 지도자와 사회주의를 공격했다. 이는 반우파 투쟁으로 번졌으며 혼란한 상황은 확대되고 만다. 이곳은 항저우시 칭천로의 건물이다. 중국 최초로 인구 증가 통제 이론을 주창한 경제학자 마인추의 생가다. 1958년 79세의 마인추는 신인구론으로 비판을 받아야 했다. 과학적 논점과 실제 연구조사로 이루어진 이 논문에 대해 비판가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음모이며 그가 주장한 가족계획은 민족의 대를 끊는 행위라고 말했다. 학문의 자유는 사라졌다. 중국의 사회구조는 변형되기 시작했다.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던 중국의 희망은 좌절을 맛보게 된다. (1960년) 소련은 중국과 체결한 600개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파견했던 전문가들을 모두 귀국시켰으며 경제 건설에 필요한 주요 설비의 공급을 중단했다. 때문에 250여 개의 대형 건설 공사가 중단되고 만다. 신중국은 유일한 조력자를 잃었고 건국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한다. 신중국은 발걸음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중국의 이웃 국가인 일본은 황금 시대를 맞고 있었다. 국민소득은 7년 만에 2배를 넘어섰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했고 GNP의 증가 속도도 2배로 뛰었다. 1968년 일본은 당시 미국과 소련의 뒤를 잇는 세 번째 규모의 경제 강국이 됐다. 어려움에 처한 중국. 중국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由于我们遭遇了3年自然灾害，国民经济呢陷入很大的困境。党中央提出了调整、巩固、充实、提高的8字方针。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중국의 경제는 점차 회복된다. 마을에서는 시장 거래가 이루어졌고 농민의 개인 토지 소유가 가능해졌다. 많은 농촌에서 농가 생산 청부제를 통해 생산을 시작했지만 오래 지속되진 못했다. 당과 정치 활동을 위한 집단 지도 원칙과 민주 집중제 원칙도 서서히 힘을 잃고 사라졌다. 권력은 지나치게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당시 중국의 계급투쟁 상황과 정치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중앙정부가 수정주의를 제창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부활했다고 믿었다. 그는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했다. (1965년 11월 10일) 상하이 문해보는 신역사국 해서파관에 대한 평가를 게재한다. 이는 문화 대혁명의 도화선이 된다. (1966년) 5.16 명령이 내려졌다. 문화 대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의 문화 대혁명은 지도자의 오판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린바오, 장칭 등 반혁명 조직에 이용되었던 내란. 이는 중국 공산당 국가와 국민에게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좌절을 가져다 주었다. 국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민주화 법치 제도는 유린당했다. 과학기술력은 퇴보하고 중국은 선진 국가들과 멀어졌다. 이곳은 산둥 지모시의 평범한 마을이다. 1968년 왕자호거 마을은 부족한 농사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후 학생들을 동원해 풀을 베게 한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풀 한 근당 오리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오리의 보수는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물질 만능주의라 비판받았다. 农村那么别说没别的，就是一罐牛，还2箱豆。你是这罐牛压了机器低了，你都塞回去都了。把这罐牛，你压了什么这个管印丢低了，就都得满嘴都了。 이는 중국 민족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비극이다. 중국만의 길을 찾기 위해 이 젊은 공화국은 이렇게 고된 역경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문화 대혁명 당시에도 새로운 중국 건설에 대한 연구는 끊이지 않았다. 중국은 나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국가와 우호 관계를 쌓아갔다. 1960년대와 70년대 신중국은 냉전 사상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를 향해 걸었던 빗장을 거두었다.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받아들였다. I think Mao and Zhou Enlai, other leaders, recognized that even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eventually that would have to come to an end, that the idea of antagonizing both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was untenable. And sometime around 1970, I think, Mao begins to send some signals, I think, to Washington. “中美破冰”也为中国外交打开了一个新局面。西方主要国家和西方这些国家的盟国在很短时间内纷纷同中国建立外交关系，这样一来，基本实现了中国同世界上大部分国家有外交关系这样的大好局面。那么最后也可以说，中美破冰为中国以后的改革开放准备了重要条件。从美国方面来说呢，是他开始日益认识到，就是这个一个49年成立以后的一个新中国，它是真正是一个政治稳定的、经济也在发展的、国际这个影响正在扩大的一个国家。虽然有文化大革命中间的一些混乱，但它不可能動搖这个国家的一个根本。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4개월 전인 1971년 10월 25일 중국은 제26회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의석을 회복하게 됩니다. 후에 중국의 지도자가 되어 개혁 개방을 지휘한 덩 샤오핑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우리가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에서 현대화 건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마오쩌둥 주석의 공로라고. (20여 년간의 노력)
새로운 중국은 정치의 독립뿐 아니라 인민민주전제 정치의 체제를 만들어 나갔다. 인민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당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정치협상제도, 민족자치구 자치제도 등도 확립해 나갔다. 경제 부분에 대한 노력도 이어졌다. 낙후된 농공업과 문화, 과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만의 방법과 노력으로 공업체제와 경제체제를 바꾸어 나갔고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제발전이 가능했고 과학기술의 기반도 다질 수 있었다. 일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대한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새로운 기업을 세운 지식인들의 사례는 새로운 중국에 있어 정신적 자원이 됐다. 역사는 시대마다 다른 사명을 요구한다. 모든 이들은 자신이 속한 시대를 거스를 수 없다. 역사는 사람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공정하게 기록할 것이고 앞으로의 과제를 후대에 남겨줄 것이다. (1970년대의) 중국은 문화 대혁명이 가져온 어려움 속에 갇혀 있다. 중국의 국민들은 새로운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고 있는 안개를 거두어 주길 말이다.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중국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가혹한 현실과 아름다운 이상 앞에서 모든 중국인은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역사의 협곡을 지나고 있는 중국이란 배는 새로운 항해사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